2024년은 그야말로 선거의 해입니다. 세계 190여 개국 중 40%에 달하는 76개국이 선거를 치르는데요. 여기에는 4월 총선이 열리는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인구로 따지면 80억 명 중 절반이 넘는 42억 명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라고 하는데요. 유독 덩치 큰 나라들의 선거가 몰려있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76개국 중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는 나라는 40여 곳인데 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나라는 뭐니 해도 미국입니다. 11월 치러질 대선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큰데요. 최근 지지도 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재임 기간 벌어진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이스라엘 대 하마스 두 개의 전쟁이 교착 상태를 보이고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미국인들의 피로감이 커진 상태인데요. 우리끼리 잘 살자를 외쳐온 트럼프가 이 틈을 파고들면서 지지율 1위를 굳혀가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사기 등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사법 리스크가 선거 기간 내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지만 워낙 지지층이 탄탄해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중국과 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죠. 그런데 미국 대선 전에 잘 살펴봐야 할 선거가 또 있습니다. 미 대선만큼이나 향후 국제 정세를 좌우할 수도 있는 선거인데요. 바로 1월 13일 치러질 대만 총통 선거입니다. 대만은 2000년 이후 친미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과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8년씩 번갈아가며 집권해 왔는데요. 2016년부터 집권 중인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며 중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을 견제해온 미국과는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이런 민진당이 이번 총통 선거에서 다시 승리할 경우 대만과 중국 간 긴장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큰데요.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간 대만 통일 의지를 강조하며 대만이 독립선언을 할 경우 무력을 쓰겠다고 밝혀온 만큼 민진당과 갈등이 충분히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침공설도 끊이지 않고 있죠. 중국과 대립해온 미국은 물론 이런 상황을 손 놓고 볼 수 없을 겁니다. 대만 해협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거점인데다 경제적으로도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기업 TSMC를 가진 대만은 포기할 수 없는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민진당이 재집권할 경우 중국을 견제할 지렛대를 안정적으로 쥐게 되지만 반대로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승리하게 되면 동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기술 제재에 구멍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그리고 대만과 미국의 관계 변화는 당연히 인접국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변화의 방향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그 키를 쥔 대만 선거 결과,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민진당의 라이칭도 후보와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워낙 박빙이다 보니 중국의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중국은 최근 대만 해역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벌이고 대만산 일부 수입품의 관세 감면을 중단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대만인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중국 국무원 대변인이 대만인들은 평화와 전쟁 중 올바른 선택을 하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죠. 대만과는 반대로 결과를 예측하기 쉬운 선거도 있습니다. 익숙한 얼굴, 바로 이분이 출마하는 러시아 대선입니다. 5선에 도전하는 푸틴 대통령이 3월 선거에서 승리하면 무려 30년간 러시아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마땅한 도전자가 없는 데다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80%에 육박해 재선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틴 독재 체제로 인해 2024년 최강의 가짜 선거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가짜 선거라는 평가를 받는 나라는 러시아만이 아닙니다. 2024년 선거를 치르는 76개국 중 28개국은 민주적 투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북한, 아프가니스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북한은 3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습니다. 그간 단독 후보에 찬반 투표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최근 선거법을 바꿔서 찬반 투표함까지 따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민주적인 선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네요.